자, 이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매체라는 게 뭘까요? 매체라는 거는 우리가 정보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게 다 매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의 매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말하는 매체라고 한다면 뭐 인터넷, 그다음에 뭐 SNS 이런 다양한 그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체고요. 전통적으로는 뭐 신문, 뭐 책, 뭐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거 다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어진 대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공부할 내용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은 매체에 따라서 그 매체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이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매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관점, 또 표현 방법이 적절한가 평가하면서 읽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신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도 신문 기사 자주 보는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죠, 표제, 또 신문 본문이 있고요, 사진 등이 있는데, 또 광고 같은 경우에는 배경도 있고요, 또 이미지, 광고 문구 카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필자 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관점, 의도가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적절한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뭐 태국 사진작가 촌프라는 사람의, 촌프 바리톤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 사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자, 그 방이 있죠. 방이 있고요. 근데 방에 잘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뭔가 캡처되는 사진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래요. 숨겨진 진실이라는 주제로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진 속에 있는 요 사진 속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진 전체를 바라보면 굉장히 방이 지저분하죠. 막 침대 위에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그 화면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잘라서 가려버리면 그만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SNS에 올리죠. 먹방 사진도 그렇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도 그렇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요즘 사회의 모습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그런 사진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게 적절한가 평가해보는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매체는 신문 기사입니다. 예, 신문 기사.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나타나는 관점, 표현 방법 이런 걸 볼게요. 자, 두 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둘 다 설명을 보면은 둘 다 과일값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가와 나가 서로 관점과 의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방법, 관점과 의도가 다르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첫 번째 신문 기사 우리 보면은, 신문에 보면 제목이 있죠. 제목을 우리 표제라고 해요. 표제. 그 다음에 작은 제목 있죠. 작은 제목은 부제라고 합니다. 부제. 그 다음에 여기 기사문은 뭐 본문, 기사문이 나오고요. 요건 당연히 사진, 네, 사진이죠. 요건 이제 출처가 나와 있고요. 보통 신문은 표제, 부제, 본문이 있고 가끔 뒤에 뭐 해설 같은 게 이제 붙기도 합니다. 자, 이 신문 제목을 보니까 여름과일 먹을맛 나네,
또 참외 수확값이 떨어졌다. 과일값 떨어져가지고 먹을 맛 난다라는 얘기했어요. 누가 먹을 맛이 나는 걸까요?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 야 이거 먹을 만하네. 왜? 출하량 생산량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보니까 사진도 보니까 다양한 과일 사진을 집어넣어서 먹음직스럽게 사진 구성해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읽어보면 뭐 많이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뭐 마지막에 과일 팀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됐는데 품질 관리 힘을 써가지고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어떤 기자, 이 신문 기사를 쓴 사람의 입장은 소비자에게 어떤 과일을 이렇게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박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과일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관점, 이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목이나 사진이나 본문 기사 내용을 어떻게 썼는가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문은 같은 사건인데 내용 같은 사건인데 좀 다르죠. 제목을 보면은 고개 못 드는, 고개를 못 든다. 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의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생산량이 늘었지만 외국산 과일이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사진. 사진도 보니까 수박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뭔가 제목, 사진 이런 걸 봤을 때 이 기사문은 과일값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 입장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요. 과일 가격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그죠?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과일값이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생산량도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외국 과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외값이 떨어졌고요. 근데 봄에 생산량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수치, 굉장히 수치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뒷받침하고 있고요. 수박 또한 마찬가지다. 또 역시 수치가 이렇게 증가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다가 더해서 외국산 과일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산 과일이 이렇게 떨어지고 가격 많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 국산 과일의 가격이 타격을 입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경매사는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계속 출하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에 나온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문은 아까 첫 번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기사문과 다르게 이 기사문은 생산자 입장에서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민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격 하락의 이유가 뭐 생산량도 있고 가격 하락인데 지우개가 안 보이네요. 일단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생산량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외국산 과일 가격 외국산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얘기를 하고 있죠. 농민 입장에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두 개의 글을 읽어봤더니 어때요?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같은 사건, 같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신문 기사니까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단은 매체적인 특성은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제목이나 사진이나 본문 기사 내용 이런 걸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때는 어느 한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다룬 여러 관점의 기사를 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정확한 객관적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넘어가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매체는 광고입니다. 광고. 자, 광고에 담긴 관점과 표현 방법을 평가해 보자. 자, 두 가지 광고가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인쇄로 되어 있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 광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텔레비전 광고가 이제 스티커스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휴대전화 중독을 주제로 한 광고예요. 주제는 휴대전화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계하고 이렇게 계몽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이런 광고를 우리가 공익 광고라고 해요. 공익 광고. 그래서 보통 광고라는 거는 설득을 목표로 하는 거죠. 광고라는 게 자체가 설득을 목표로 하는데 또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광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그런 광고는 상업 광고고, 여기 나와 있는 광고는 이제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그러니까 뭔가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바른 삶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설득하는 그런 광고를 공익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휴대전화 중독에 대해서 공익 광고가 있는데, 매체에 따라서 이 인쇄 매체냐 아니면 텔레비전과 같이 영상과 음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 매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광고라는 건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거니까 시선을 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진 광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진을 잘 합성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이 하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손이 있어요. 휴대폰을 잡고 있는 손은 본인의 손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어깨를 잡고 있는 손은 사실은 자기 손을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만, 잘 보면 휴대폰이 마치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이제 광고 문구, 카피라고 하죠.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큰 글씨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길 바라는 거죠. 사진과 이 문구를 보길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지금 휴대폰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잡고 있습니까? 능동으로 쓴 거예요. 능동.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휴대폰에 잡혀서 마치 노예처럼 휴대폰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피동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문구를 딱 보니까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중독되어서 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혹시 당신도 온종일 스마트폰만 잡고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잡혀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해놨죠. 세부 설명을 광고 문구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보다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보세요. 중독에서 놓여나서 주변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잘 해보자. 가족과 함께 좀 잘 지내보세요. 이런 문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고는 광고의 의도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죠. 자, 이 광고에서는 한 사진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사진 자료와 또 광고 문구를 통해서 휴대폰 중독에 대한 경계, 또 더 이상 이렇게 중독돼 있지 말고 좀 벗어나서 가족들과 좀 인간관계 잘 맺으면서 지내보자. 그게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이런 것을 설득하고 있는,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광고예요. 어때요? 이 광고 봤을 때 나도 좀 그래야겠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공감이 드는데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이 듭니다.